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성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죠. 강미정 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 사흘 만인데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왜일까요?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입니다. 당은 미흡했습니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납니다. 여전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는 뭐랄까요, 좀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난 꼴이 돼버렸어요. 그런 공격들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피해자 측 얘기는 이 당 지도부의 총사퇴가 폭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이 눈총을 받게 됐다 이 얘기예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책임을 지는 방식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온전히 피해자 중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론 중심에서 눈치 보기식 책임지기 방법이라고 비판을 받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직장 내 어떤 성비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해결 방식을 보면 그 요소마다 피해자에게 의견을 구하고 피해자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직장 내에서도 이러할 진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곳은 정당이거든요. 당원도 있을 수 있고 외부의 지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너네가 문제 삼았기 때문에 지금 당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2차 가해를 받고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책임을 지는 방식에도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요. 그런데 조국 원장 엄호에 치중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으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무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조국 원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습니다. 조국 원장의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마지막까지도 조국 원장 책임을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 아니 당내에서 이런 엄호 분위기가 표출이 되는 건 아무래도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지도부가 총사퇴했기 때문에 조국 원장이 좀 빠르게 조기 등판할 것이냐,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렸고요. 오늘 그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럼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 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당 관계자는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맡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원하는 의견도 많이 고려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 원장의 조기 등판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조국혁신당은 이 비대위 출범 과정에 피해자 측의 의견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도 고려가 될까요?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제3자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조국 전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 조국 전 대표의 아무래도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고요. 오히려 제3자가 좀 수평적인 어떤 구조의 그런 비대위원장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 피해자들은 조국 원장이 이 사태를 방관해왔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이 조국 원장은 비당원 신분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이 입장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입장이 바로 토요일 날 한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건데 SNS에 밝힌 메시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더 빨리 만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다라고 자책한다라는 건데 이것은 본인이 SNS에 밝힌 메시지와 거의 일치합니다. 뭐 보니까요, 조국 원장이 최근에 그 인터뷰가 공개된 날 프로필 사진도 바꿨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귀에 자기 손을 대고 이렇게 뭔가 듣는 듯한, 그러니까 요 사진입니다. 네. 경청하겠다. 이게 이제 토요일 밤 9시 넘어서 올라온 사진인데 이런 어떤 사진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은 아직 추가적인 입장은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던가 추가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조 원장이 옥중에 있을 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호변에서? 조 원장과 대학 동기이자 혁신당 창단 멤버인 장영승 리셋코리아 행동 대표가 SNS에 올린 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7월 17일에 조국 대표 원장을 면회를 했을 때 나가야 해결되고 나가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출소한 지 2주가 넘었음에도 피해자들이랑 만나거나 전화 통화조차 한 번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최측근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분이 탈당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재선 의원도 감옥에 있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국혁신당은 조국에 의해서 잉태된 정당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나와서 자신의 특별 사면에 건의를 내준 진우스님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피해자들부터 돌아보고 만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믿고 기다린 건 피해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원장에게요.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썼지만 피해자 측은 답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대표님께 편지를 드린 것은 이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배경, 그게 논의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정말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보냈는데 제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게 좀 전달이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남희 기자, 조국 원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 직후에 그 연락을 취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강 전 대변인에게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그 피해자와 당을 연결하는 어떤 중간 인물에게 연락을 했는데 결국은 최대한 통화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나온 강미수, 그러니까 피해자 측을 대리했던 강고문에 따르면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 원장이 뒤늦게 SNS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글을 올렸지만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지금 연락이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조국 원장, 그래서 비대위원장 되느냐 취재를 해보니까 당내 여론이 지금 엇갈리는데 한 60대 40 정도로는 이번에 비대위원장 맡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 어차피 11월 전당대회 때 조국 원장 대표로 추대되거나 이럴 확률이 높은데 벌써부터 나오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좀 더 높은데 반면 조국 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당내 기류는 한 60대 40으로 이거는 제가 근데 추정한 건데 조금 높다는 건데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취재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